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그러면 그 줌에서 계속 좀 스탠바이 해주시고 대기를 해주시고 그다음 토론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두 분에 이어서 토론자들의 토론을 듣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발표자 두 분의 다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질의응답으로 빠르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토론자로 문상현 프로틴 부사장님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프로틴의 CTO를 맡고 있는 문상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처음에 발표하셨던 가상 대표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우연히 좀 기회가 있어서 가상현 증강현실 혹은 실감 콘텐츠에 대한 실제 산업계에 대한 강연을 한 차례 했던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주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사실 가상 증강현실하면 최근에 이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것들은 VR하면 HMD 그리고 그다음에 AR하면 스마트폰 이쪽에 두 가지로만 많이 한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도 저희가 그런 식으로 그런 특정 하드웨어에 한정이 되어서 개발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하드웨어에 맡기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대중화되기가 좀 어렵고 실제 산업에서 필요한 니즈에서도 정확하게 맞지 않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콘텐츠를 좀 더 개발을 한다 그러면 좀 더 이제 가상 증강현실, 그러니까 HMD가 개발되고 스마트폰이 개발되고 비전 센서가 개발되고 그렇게 만들어졌던 것들에 대해서 만들어졌던 다양한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를 구분해서 활용을 한다 그러면 조금 더 다양한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도 정 대표님, 그러니까 조이콘에서 만드셨던 그런 스마트 헬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기존의 이야기라 그러면 보통 많이 떠오르시는 것들이 다 대부분 게임의 포켓몬고 아니면 스마트폰에서도 이제 스마트폰의 비전 카메라를 활용하셨던 건데 뎁스 카메라의 소스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거기다 이제 사람의 인체를 스켈레톤을 인식을 시키셔서 그걸 다시 또 AI로 운동에 대한 동작이 맞는지 아닌지를 갖다 활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금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두 번째 발표에서도 사실은 우 교수님의 내용하고 조금 어느 정도는 연결이 되는데요. 사실 실제로 산업계에서 그와 같은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결과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써야 되는 것들의 대부분이 해외 기술이고 해외 제품입니다. 하드웨어들이. 그러다 보니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예상하기에는 좀 전에 인센식이라는 뎁스 카메라 같은 경우도 제일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키넥트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거나 혹은 다른 것들을 사용할 수 있으셨을 텐데 그렇게 하다 보니 예를 들어서 실제로 산업계에 나가서 이렇게 납품을 하셨을 때 하드웨어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다거나 혹은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도 그 대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원천 기술 자체가 국내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 쉽지도 않고요. 특히나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정확한 유통망과 AS망을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사실상은 제품을 판매하셨지만 실제로 새 거를 바꿔줘야 되는 그런 좀 한계점들이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제일 가장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지금 그걸 제품화 시키셨고 어느 정도 이제 납품해서 돌아가시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하시고 계신지 혹은 또 어떤 다른 고충이나 해결법은 없겠는지 그거를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토론자 그래서 지금 부사장님 끝나셨나요? 더 말씀을 네네. 그 질문을 드릴 건 사실은 그런 부분이긴 한데요. 네, 더 쉽게 말씀하시죠. 네. 어쨌든 간에 저도 굉장히 이제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원천 기술의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에 대한 중요성은 사실은 저는 예전부터도 계속 저도 좀 어느 정도는 외쳐오고 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에코시스템 자체가 없다 보니까 저는 사실 오랫동안 게임을 만들었던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국내 게임 업계 같은 경우도 사실 에코시스템의 국내 주도권의 부재로 인해서 사실 많이 해외로 넘어가고 국내에서 쌓일 수 있는 자산이나 이런 것들 데이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상 국내에 잘 남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현황이거든요. 근데 그게 또 이제 가상 증강현실, HMD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쪽으로 가면 사실 더 심해집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이제 원스토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카카오에서도 게임 서비스 플랫폼을 준비하고 서비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있긴 합니다만 VR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떠오르시는 게 있으신 분이 없을 거예요 아마 가상현실에서. HMD에서는 특히나 그나마 이제 삼성전자가 오큘러스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이제 오큘러스 스토어를 운영을 하던 시절에는 그래도 그나마 한국의 데이터를 쌓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에코시스템도 그렇고 그런 플랫폼에 들어갈 수 있는 한국 콘텐츠 개발사들이 입점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오큘러스 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독립적으로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 에코시스템은 아예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콘텐츠 개발사들이 예를 들어 좋은 콘텐츠를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유통할 수 있는 방이 없을 뿐더러 하드웨어도 아직까지 표준화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VR, HMD라는 것을 한정을 했을 때도 그 컨텐츠들이 꼭 게임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장르의 컨텐츠들, 뭐 교육이나 훈련에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그런 컨텐츠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유통을 시킬 수 있는 에코시스템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통 그런 뭐 단일의 회사 혹은 뭐 복수의 일정 소수의 회사들이 이제 협업을 해서 직접 영업을 뛰고 판매를 하는 케이스 외에는 사실상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에코시스템이 없다라고 보는 게 지금 제가 느끼는 현실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원천 기술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으로 가장 느꼈던 예제 중에 한 가지가 아마도 2016년도 4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오큘러스 리프트라는 HMD가 처음 이제 그 공식적으로 출시가 되었을 때였고요. 그때 그와 몇 달 안 돼서 아마 한 2달이나 3달 정도 후에는 이제 스팀에서도, 그러니까 HTC에서도 바이브란 HMD를 출시를 했고, 그때 이제 스팀이라는 그 글로벌 플랫폼에 소프트웨어를 런칭할 수 있는 그런 스토어가 열리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해외 시장과 근데 국내 가장 차이점은 뭐냐면 저희도 이제 그 VR 컨텐츠들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이미 해외 개발자들은 사실은 디벨롭먼트 킷을 뭐 6개월 혹은 1년 이전에 이미 받아서 사실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보고 콘텐츠를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그 하드웨어 개발 쪽들이 이제 국내에 없다 보니까 국내 콘텐츠 개발사들이 좀 살아나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삼성도 지금 이제 예를 들어 뭐 특정 회사를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오큘러스 그러니까 그 저기 오디세이라는 HMD를 갖다 계속해서 개발하는 플러스 이후에는 사실 그 이후에 버전을 내놓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이런 하드웨어와 그다음 소프트웨어에 대한 원천 기술들이 그 국가에서 좀 정책적으로 좀 그 지원을 해서 좀 발전을 시켜야 사실상 그 한국이 컨텐츠 강국이라고는 하지만 그 컨텐츠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나 기술들이 이제 국내에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주도권이 해외로 넘어간다면 결국은 지금 뭐 현재 그 평을 갖고 있는 컨텐츠 강국이라는 그 평가도 사실은 점점 더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남 교수님. 저는 발표자에게 질이 응답을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뭐 오늘 그 오디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요. 정상호 교수님 발표도 잘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저도 이제 아까 오디 교수님도 20년 이상 이 분야에 그 연구를 했다고 했는데 저도 1990년대 중반에 지금은 없어졌죠. 그 에트리에 그 인수합병된 셀이라는 기관과 이제 연구 과제도 하고 우리 모두 출장 가면서 전시회도 막 강조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VR이라고 하는 게 그 시절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제 변화시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VRML이라는 표준이 이제 97년에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오디 교수님 발표에도 보면은 잠잠한, 그 다음에 잠깐 파동이 있다가 또 잠잠한.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이제 쓰기 위한 그런 그 컨텐츠들이 이제 양산이 되어져야 되는데, 킬러 컨텐츠가 이제 존재해야 그 분야가 이제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다른 분야보다도 이제 특히 이제 AR 같은 경우는 뭐 AR 코어나 AR 키트 같은 것들이 제공이 되고 뭐 뷰포리아가 이제 서비스가 되고 하면서 많이 발전을 한 반면에 이제 VR 쪽은 그런 컨텐츠를 이제 오소링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이제 많이 개발이 안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이제 학생들이 그냥 단순히 그 과제형, 학교의 어떤 수업용으로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정도, 일부 이제 공모전에 이제 출품할 정도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대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에코시스템이 잘 갖춰져
지기 위해서는 교육이 이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 이제 그 산업 환경이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교육 시스템이 이제 망가집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컨텐츠가 킹이고 그다음에 이제 에코시스템이 퀸이고 교육은 갓이다라고 했는데 그 컨텐츠도 이제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 생태계가 붕괴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또 교육이 또 붕괴되는 이런 그 도미노 현상들이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그 정부 기관에서 뭐 문화부나 그다음에 과기정통부나 뭐 중기부 중소기업부에서도 많은 이제 뭐 정책 지원이나 그 R&D 과제들을 이제 수립을 해서 저도 여러분들이 과제 심사를 가다 보면은 다 이제 그 AR 뭐 VR과 관련된 그런 연구 과제들이 수록하게 이제 강의도 엄청나요. 그런데도 이제 결론적으로 그런 많은 지원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에코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이제 그런 어떤 그 형식적으로 어떤 지원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 어떤 평가를 받기 위한 그런 이제 지원이 아니라 산업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래서 뭐 이번에 이제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발표를 했는데 그 안에도 보면은 요즘 얘기하는 원격 교육이나 뭐 그 원격 진료 등등 이런 지금 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발생되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을 이제 타파하기 위한 많은 이제 그 정책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런 그 정책의 제시와 그것이 이제 잘 그 완료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도 이제 디지털 트윈 그러면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게 지금 전국의 몇 군데에서 그 시범 사업들을 이제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시범 사업이라는 게 또 시범만 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추진이 돼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물론 이제 산업계에서 그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나름대로 어떤 비즈니스 모델과 거기에 대한 투자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그 문부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삼성이 우리나라의 뭐 그 가장 큰 기업이잖아요. 그 큰 기업에서 예전에 이제 삼성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회사도 있었고 뭐 그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대한 그런 컨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컨텐츠를 이제 그 활용하기 위한 그런 그 사업들을 많이 펼쳐나가는데 거의 다 접어버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헬스케어 지금 헬스케어 쪽 관련되는 사업을 하시고 계신데 헬스케어 기업에 한 15개 정도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이제 컨텐츠가 필요하니까 뭐 컨텐츠 쪽에 지원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그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그 산업을 이제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베이스를 국가에서 좀 만들어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얼마 지원했다. 그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오른손이 하는 걸 모르게 왼손이 해라. 이런 말이 있는데 생태계를 잘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시 발표자 이제 두 분의 짤막한 한 3분 정도 일단 짤막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공 교수님 먼저 하시죠. 아 그래요? 예, 예. 우 교수님, 예, 답변 일단 짤막하게 한 3분 정도 일단 답변 부탁드립니다. 코멘트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예, 답변을 이렇게 잘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시각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활성화시키는 포럼도 만들어져 있고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다 너무 토막토막 나 있어가지고 디지털 뉴딜이 그럼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 보면 또 데이터 사업 따로 하는 기관이 있고 네트워크 사업 주관 기관이 따로 있고 AI는 AI 또 주관하는 기관이 따로 있어서 결국은 이제 예산 만들어 놓고 예산 찢어주면 다 따로따로 쓰는 상황이라서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컨텐츠, 시각 컨텐츠 활성화 전략을 세울 때 이게 컨텐츠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컨텐츠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생태계들이 같이 살아야 컨텐츠가 활성화되는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이게 전반적으로 좀 통합적인 좀 총체적인 전략 수립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컨텐츠 중심으로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같이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컨텐츠의 기획에서부터 창제작, 유통, 소비 또 같이 가야지 되고 그걸 만들어서 지금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태계도 같이 가야 되는데 그걸 통합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전략, 정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포럼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데 좀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디 네, 예, 일단 문부 사장님께서 질문 주신 부분이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제 해외 디바이스에 대한 그 의존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저희는 뭐 말씀하셨고 또 예측하신 것처럼 현재 이제 MS의 키넥트 제품을 일부 사용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저희도 이 부분을 벗어나기 위해서 배터리에서 키넥트와 유사한 제품을 R&D한 디바이스가 7개예요. 근데 그 7개 하나도 못 쓰거든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수십억을 썼는데 아마 그 제품들 만든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 이상 썼을 거예요. 근데 키넥트 발끝도 못 따라가는 거죠. 왜 그런가?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사실. 쓸 게 없다. 그렇게 수많은 국민들의 헬스를 낭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용했는데 낭비가 된 거죠, 어쨌든. 경쟁력이 없는 제품은 그냥 과제만 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게 저는 되게 대한민국이 어떤 가지고 있는 되게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이제 답변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저희는 현재 RGB 카메라 2대를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퍼포먼스를 좀 내려고 현재 R&D를 하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디바이스를 자체 생산을 하는 데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중소기업이 뭔가 하려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뭐냐면 제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피트니스 장치를 만드는데 정부 과제를 할 때요 다 떨어졌어요. 아무도 인정을 안 해요. 어느 교수님들도 니네가 그걸 어떻게 해? 말도 안 돼. 코드수만 치는 거예요. 야, 니네 같은 중소기업이 그걸 해? 이게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그런 반응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짜 열받아서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만들어냈고 보여줬죠. 그랬더니 올해 제가 정부과제 7개 지원했는데 8개 지원했는데 7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여주기 전에 안 믿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존버해야 된다고. IT 산업에서 존버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제가 진짜 버텨서 이를 악물고 버텨서 보여줘야지 믿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뭔가를 하면 야, 니네가 정말 이렇게 불신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저는 이런 거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 왜 하냐면 VR, AR, 그 다음에 뭐 혼합현실, 실감현실,
사실 이거 설명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이런 거를 뭔가 임플리멘테이션을 해서 보여줘야지 믿는 거예요. 내가 컨셉추얼하게 이렇게 접근해서 이런 걸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장을 드리븐하겠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도 안 믿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처기업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산업계 동향을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저는 이제 그런 어떤 뭐 진짜 우리나라에서 유니콘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게 쿠팡이나 이런 리테일에서 유니콘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IT 기업으로 유니콘이 만들어지려면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렇게 해서 시장을 같이 만들어가주는 그런 진짜 명실상부한 에코시스템, 신뢰의 에코시스템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이제 그 질의 이제 여기 지금 실시간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질문하고 코멘트가 몇 분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게 첫 번째 답변은 우 교수님 그 잘 들리시죠? 네, 잘 듣겠습니다. 예, 우 교수님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송정원 선생님 질문입니다. 산업계와 교육계에서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교육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필요한데 앞으로의 정책적 과제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분산되어 있는 제작 기술의 방향이 어떻게 나가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어려운 질문에 쉽게 대답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책을 잘 만들어야 하는데, 총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이게 제가 앞에서 강조했지만 우리나라의 R&D 기획이라는 게 뭐 교육이든 연구든 이게 잘 이게 나누는 데 익숙해져 있거든요. 나눈 다음에 그 책이 바빠가지고 지금 과제도 보면 문제 중심으로 과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더 나오는 중심으로 과제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금 큰 주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숙제, 공동의 숙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공동으로 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이 공동의 주제를 우선으로 한 다음에 그 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 지분을 내가 많이 챙길 건가, R&D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R&D, 특히 문화부 R&D 같은 경우 보면 3억, 5억짜리 수십 개 만들어 내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시너지를 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R&D, 교육 산업체 다 마찬가지인데 뭔가 좀 큰 그림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정책, 전략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좀 끈끈해서 너무 추상적으로 답변드릴 것 같지만 지금 제 입장에서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번 이제 방금 송지호 선생님 답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제가 보완을 드리면, 컨트롤 타워 이슈는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포럼에서 강조하고 강력하게 이걸 문제 제기했던 이런 사안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제 문체부하고 장성부의 이슈뿐만 아니고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코멘트 답변에서도 잠깐 중요한 정말 지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국책연구원들, 연구소들이 예를 들어서 과제 수주를 중심으로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과제를 완료하는 게 중요하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R&D의 지금 평가 시스템과 R&D의 어떤 과제 기획의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 풀도 계속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틀 전에 알려주고 이틀 전에 시간 됩니까? 라고 할 때 되게 역량이 있는 많은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여기 남현은 교수님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라고 답변하십니다. 시간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역량 있는 분들은 다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슈가 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아까 우 교수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각각의 과제들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뭐 플랫폼 또는 뭐 원천 기술, 응용 기술, 콘텐츠 이 전부 분할돼서 각각 발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끝난 다음에 서로 어떻게, 그러니까 과제 기획 단계부터 어떻게 유기적 관계를 가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결과물들이 통합되는지에 대해서 아무 고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하나 할 수 있는 게 부처 간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정부에서는 사실 이제 권위주의 시절에 정부에 있어서는 그 이제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라고 강력하게 각 부처의 이기주의나 독자적인 어떤 행동을 통제하고 협력을 촉구하고 이런 기능을 가졌습니다만 민간 정부로 넘어서면서 실제로 이제 각 부처의 자율성이 높아지면서 그게 좀 가속화되는, 오히려 정적으로 생겨버리는 이런 상황에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냉정하게 현실을 돌이켜볼 때 각 어떤 부처들이 독자적으로 예를 들면 뭐 이런 어떤 VR, 뭐 AR, XR 각각의 새로운 신기술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뭐 과기부, 과기정통부뿐만 아니라 과기정통부, 뭐 문체부, 중기부, 산업부, 심지어 국방부, 교육부 온갖 부처로 쪼개져 가지고 각자 동일한 기술을 복수의 부처에서 막 개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더 좋은 원천 아웃풋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처에서는 전혀 그걸 수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또 이 사람을 투입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지금 그나마 이제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우리가 공유하는 자체가 이제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이 한다니엘 선생님께서는 지금 실감 콘텐츠의 원천 기술의 성공적 개발 및 활용을 위해서는 어떻게 기획 추진되어야 하는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이거 역시 우 교수님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계속 같은 답변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기획 단계에서 총체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뭐 기획의 문제도 있고 하다못해 예를 들면 출연 연구기관 내에서도 부서간의 장벽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한 기관이 거의 1조 가까운 R&D를 쓰면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각 부서 간에 예산이 나눠져 있어서 효율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TBS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이건 뭔가 좀 총체적인 그림이 기획 단계에서 그려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돼야 이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출연 연구소뿐만 아니라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지금 연구실 단위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연구실 병력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도 연구실 단위의 연구가 아니고 연구센터나 연구소 단위의 연구로 체제가 바뀌어야 되고 뭔가 지금 서로 융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맞추어가야 되고 기획도 이제 그런 단계에서 같이 따라가야 이 문제가 풀릴 수 있지 않을까. 한다니엘 선생님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짤막하게 답변을 드리면 결국 이제 원천 기술의 이슈가 나옵니다만 원천 기술이 아까 여러분 이제 아까 토론자들하고 발표자들하고 공통적으로 교수님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이제 말씀을 주셨던 게 결국 국내보다 해외에 비해서 국내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해외 쪽하고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이런 협력에 기업 간 협력 그리고 정부 간 협력 R&D에서 협력 이런 다양한 형태의 협력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되면 원천 기술은 제가 볼 때는 이 연달이 평가를 하면 원천 기술 개발하는 시간이 부족한 좀 평가 시스템도 바꿔야 되는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세상을 보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원천 기술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짧게 끊어가서 자꾸 이제 응용 기술로 이제 가게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예산 집행 효율성 이 이슈가 나와서 그렇습니다만 결국에는 예산 집행 효율성을 따지면서 평가 시스템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그리고 기간을 짧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엔 그 새로운 제도에 그런 어떤 평가 제도에 적응하는 프로젝트 담당자가 살아남고 정말 원천 기술에 대해 집착하고 거기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가 반대로 도태돼 버리는. 왜냐하면 그런 평가 시스템이라든지 예산 집행 정말 복잡합니다. 오 교수님 고생 많이 하시죠? 예, 지금 학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관들이 평가를 다 연달이로 하기 때문에
학교도 옛날이랑 평가할 것 같아요. 도시들. 그러니까 이게 뭐 든든하게 오랫동안 집중해서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데 조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원천 기술에 대한 것들을 좀 장기적인 국가적 프로젝트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게 상당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한 가지 코멘트가 이제 아까 이제 송교호 선생님 또 하나 이제 코멘트를 주셨는데 그 MPEG H의 경우에도 UHD TV의 표준으로 채택이 되었지만 아직은 제대로 공유된 자료도 부족하고 정부 정책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 같지 않아 안타깝습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하나 또 의견을 주셨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MPEG H의 경우 독일은 정부 정책 부서가 주도적으로 이끄는 반면 국내는 세계 최초로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술 공유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안타깝고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우 교수님도 저도 그렇고 현실 자체에 대해서 어쨌든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 정부 R&D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정보 공유가 또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의 어떤 R&D 사업이나 콘텐츠 개발 사업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그리고 몇십 조의 예산들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물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특히 정부가 바뀌면 과거의 정부가 추진했던 뭐 어쨌든 성과나 그 과오 자체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1년 1년 빨리 끝내고 결과물에 대해서 합격하고 왜냐하면 합격하지 못하면 문제가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R&D의 전체적인 성과, 그 R&D 성공 그 비율이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인정받는 비율이 99%입니다. 99% R&D 프로젝트가 성공입니다. 실제로 그게 얼마만큼 필요성이 있는가 그 사람들 아무도 믿지 않거든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점들을 방금 이제 송교 선생님들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좀 지적을 하시고 움직이게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마이크를 가져가시죠. 네. 말씀을 잠깐 드리면 사실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는 원천 기술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사실 많이 흔드는 게 이 정책으로 인해서 이 산업계를 그러니까 시장을 흔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도 미국이 킥스타터나 인디고고로 시장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정부 기관들이 다 해요. 그러니까 뭐만 되면 정부 기관들이 나서서 펼쳐요. 그러니까 시장을 망가뜨리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처음 아이폰을 공개하면서 이야기할 때 자기가 스스로 컨텐츠를 가장 좋은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가장 좋은 소프트웨어를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맞는 하드웨어를 직접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아이폰을 이제 키노트 스피치에서 소개를 했는데 저는 이제 컨텐츠를 잘 이해하고 자기 컨텐츠를 잘 서비스하고 또 론칭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원천 기술을 사실 연구소나 또는 학계에서 이렇게 서포트하면서 이렇게 가면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게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만 사실 좀 봐주면 되는데 그래서 그게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좀 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역으로 지금 이 탑다운으로 지금 정책 드리븐으로 이 과제를 만들다 보니까 R&D 과제를 만들다 보니까 정부 입맛에 맞는 사실 시장과는 전혀 별개로 가는 그런 형태의 과제들이 딱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천 기술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원하는 기술하고는 좀 따로 노는 그런 상황이 자꾸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대략 지금 시간이 좀 다 됐기 때문에
이상 오늘 우리 정책 분과에서 두 분의 토론과 두 분의 코멘트 그리고 질의응답까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이 언제인가? 다음 언제죠? 28일 말이죠. 몇 시죠? 시간은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28일 다음 저희가 이제 정책 분과의 2차 저희들이 세미나를 28일 날 4시에 저희가 다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도 저희가 좋은 분들을 발표자하고 토론자를 모셔서 내실 있는 그런 어떤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